요즘 어르신들께서 뇌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는 음식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바로 견과류라고 하네요. 머리에 좋다, 기억력에 좋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한 줌씩 챙겨 드시거나 간식처럼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오랫동안 어르신들을 배워온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 견과류가 60세 이후에는 생각보다 조심해야 할 음식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네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뇌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매일 먹고 있는데 정작 어떤 종류를 어떤 형태로 얼마나 먹고 있는지는 따져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60세 이후의 뇌는 젊을 때와 완전히 같은 상태가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에서는 염증 반응이 쉽게 생기고 혈당이 조금만 요동쳐도 집중력이나 기억력에 바로 영향을 받기 쉬워진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밤새 잘 자고 나면 괜찮았던 기억력 저하나 멍한 느낌이 요즘 들어서는 자주 반복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방과 열량이 높은 견과류를 아무 생각 없이 매일 먹게 되면 뇌 입장에서는 도움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견과류는 자연식이고 설탕도 아니고 몸에 나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문제는 견과류 자체가 아니라 노년기 뇌가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점이에요.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반응이 둔해지고 혈당 조절 능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견과류에 들어있는 지방과 탄수화물 조합이 생각보다 혈당 변동을 크게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이 혈당 변동이 반복되면 뇌에서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쓰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합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견과류를 매일 챙겨 드시던 분들 중에 기억력이 점점 떨어진다거나 이유 없이 머리가 멍하고 피로하다고 호소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네요. 검사상 큰 이상은 없는데 식습관을 하나씩 점검해보면 견과류를 한 봉지씩 드신다거나 볶은 견과류를 소금이나 설탕 코팅된 상태로 드시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본인은 건강을 위해 선택한 음식인데 오히려 뇌 염증과 혈당 변동을 키우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뇌의 청소 기능입니다. 젊을 때는 잠만 잘 자도 뇌 안의 노폐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60세 이후에는 깊은 수면 시간이 줄어들면서 이 청소 기능이 떨어지기 쉽다고 하네요. 이때 혈당이 자주 흔들리거나 염증 반응이 커지면 뇌에 쌓여야 할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남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저하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생활 습관과 음식 선택의 영향으로 더 빨리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견과류를 전부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견과류 중에는 분명히 60세 이후 뇌를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들도 있고 반대로 조심해야 할 것들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 차이를 모르신 채 그냥 견과류라는 이름 하나로 다 똑같이 취급하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뇌의 건강을 위해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종류와 형태를 잘못 고르면 오히려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점. 이게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완벽한 음식 하나를 찾기보다는 지금 내 뇌 상태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하네요. 매일 먹고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무엇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가 뇌에는 더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견과류를 계속 드시더라도 이제는 예전처럼 무조건 좋다고 믿고 드시기보다는 한 번쯤은 이게 정말 내 뇌에 맞는 선택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인식만 바뀌어도 이후에 견과류를 바라보는 기준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네요. 견과류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60세 이후 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견과류들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지방이 많다고 다 같은 지방이 아니고 항산화 성분이 있느냐, 염증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느냐, 그리고 혈당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느냐에 따라
뇌에 주는 영향이 크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르신, 뇌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견과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브라질너트입니다. 브라질너트는 다른 견과류에 비해 크기가 크고 맛도 진해서 많이 먹어야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히려 정반대라고 하네요. 브라질너트의 가장 큰 특징은 셀레늄 함량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셀레늄은 뇌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미량 영양소인데 60세 이후에는 이 산화 스트레스 관리가 기억력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셀레늄이 적당량일 때는 도움이 되지만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브라질너트는 하루에 한 알이면 충분하고 그 이상은 굳이 드실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한 알만으로도 하루 필요량을 거의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정확히 먹는 견과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호두입니다. 호두는 어르신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신 견과류인데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하네요.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ALA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뇌 염증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뇌는 지방으로 이루어진 장기이기 때문에 어떤 지방을 공급하느냐가 신경세포막의 유연성과 신호 전달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네요. 호두를 꾸준히 적정량 섭취하면 뇌세포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걸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양이 중요해요. 하루에 한 줌 정도, 반쪽 기준으로 7개에서 8개 정도면 충분하고 이 이상을 매일 먹는 건 오히려 열량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호두는 많이 먹어서 좋은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꾸준히 먹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몬드도 60세 이후 뇌 건강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는 단백질, 식이섬유, 지방이 비교적 균형 있게 들어있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특히 혈당이 급하게 오르내릴 때 뇌가 가장 먼저 피로를 느끼기 때문에 이런 기억력 저하나 멍한 느낌을 자주 겪는 어르신들께는 아몬드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아몬드에는 비타민 E와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뇌혈관을 보호하고 신경 흥분을 완화하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게 가공 형태입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간 아몬드, 설탕이나 초콜릿으로 코팅된 제품, 기름에 볶은 아몬드는 오히려 염증과 혈관 부담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은 피하고 무가공 형태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는 다른 견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게 느껴져서 간식처럼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견과류의 강점은 멜라토닌 함량이 비교적 높다는 점이라고 하네요.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60세 이후에는 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면서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깊은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뇌가 낮 동안 쌓인 노폐물, 특히 치매와 관련된 단백질을 정리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네요. 피스타치오를 무염 상태로 소량 섭취하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결과 뇌 청소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역시 과하지 않게 잠들기 1시간 전쯤 20알에서 30알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면 공통된 기준이 하나 보입니다. 뇌에 도움이 되는 견과류는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정확한 종류를 정해놓고 소량을 꾸준히 먹는 방식이라는 점이에요. 브라질너트는 하루 한 알, 호두는 한 줌, 아몬드는 무염으로 소량, 피스타치오는 수면을 돕는 보조 역할로 제한적으로 드시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견과류를 한 봉지씩 먹는 습관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죠. 이 차이를 이해하시는 것만으로도 같은 견과류라도 뇌에 주는 영향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네요. 견과류가 다 같은 견과류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시면요. 그럼 반대로 60세 이후에는 특히 조심해야 할 견과류는 뭐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어르신들 식습관을 하나씩 살펴보면 뇌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습관처럼 또는 맛 때문에 자주 드시고 있는 견과류들 중에 오히려 뇌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다고 하네요. 이 견과류들이 문제되는 이유는 하나같이 뇌염증을 키우거나
혈당 변동을 크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있습니다. 먼저 땅콩입니다. 땅콩은 견과류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사실 콩과 식물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죠. 문제는 땅콩 자체라기보다는 땅콩이 자라면서 생길 수 있는 곰팡이 독소, 특히 아플라톡신 위험이라고 합니다. 이 아플라톡신은 체내에 들어오면 염증 반응을 키우고 장기적으로는 뇌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오래 보관된 땅콩이나 볶아서 포장된 제품, 땅콩 버터처럼 가공된 형태에서는 이런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더해 땅콩에는 오메가6 지방산 비율이 높은데 이걸 많이 섭취하면 염증 반응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어서 60세 이후 뇌 건강을 생각하면 매일 먹는 견과류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캐슈넛입니다. 캐슈넛은 부드럽고 달콤한 맛 때문에 어르신들께서도 간식처럼 드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런데 캐슈넛은 다른 견과류에 비해 탄수화물 비중이 높고 식이섬유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 조합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고 혈당이 급하게 오르내리면 뇌는 가장 먼저 피로를 느끼게 된다고 하네요. 특히 식사 사이에 캐슈넛을 한 움큼씩 드시는 습관이 있으면 본인은 배고픔을 달랜다고 느끼지만 뇌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에너지 롤러코스터를 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혈당 변동이 반복되면 집중력 저하나 기억력 흐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고 하네요. 마카다미아도 조심해야 할 견과류 중 하나입니다. 마카다미아는 맛이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건강 간식으로 인기가 많지만 지방 밀도가 매우 높은 견과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량만 먹어도 열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60세 이후 소화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위장 부담이 될 수 있고 체중 증가나 혈중 지질 수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몸무게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뇌혈관에도 간접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뇌는 혈관 상태에 굉장히 민감한 장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담이 쌓이면 장기적으로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카다미아를 매일 한 줌씩 먹는 습관은 60세 이후에는 피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잣도 의외로 주의가 필요한 견과류입니다. 잣은 고급 음식에 자주 쓰이고 몸에 좋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산패가 굉장히 빠른 견과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패된 지방은 체내 염증 반응을 키울 수 있고 뇌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잣을 먹은 뒤 입안에서 쓴맛이 오래 남는 이른바 파인마우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식욕이 떨어지고 영양 섭취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 약을 함께 복용 중인 어르신들께서는 잣이 약물 대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주 많이 드시는 건 권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하나 보입니다. 조심해야 할 견과류들은 대부분 가공되기 쉽거나 혈당을 빠르게 올리거나 염증 반응을 키울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라는 점이에요. 젊을 때는 별 문제 없이 먹던 것들이 60세 이후에는 뇌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견과류들을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기보다는 적어도 매일 먹는 기본 견과류 목록에서는 빼두고 정말 가끔 소량으로만 드시는 게 뇌 건강을 지키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견과류도 이제는 많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뇌 상태에 맞춰 골라 먹어야 하는 음식이 되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견과류 자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먹고 있느냐는 점이라고 하네요. 같은 견과류라도 섭취 습관에 따라 뇌에 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염증과 피로를 키우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 식습관을 들어보면 견과류를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다고 합니다. 본인은 뇌 건강을 챙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뇌를 지치게 만드는 습관이 굳어져 있는 경우들이에요. 가장 흔한 습관이 바로 가공된 견과류를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소금이 잔뜩 묻어 있거나 꿀이나 설탕으로 코팅된 견과류, 기름에 볶아서 더 고소해진 제품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이런 견과류들은 맛은 좋지만 염분과 당분이 함께 들어가면서
뇌염증을 키우고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염분 섭취가 늘어나면 뇌혈관의 미세순환이 나빠질 수 있고 이게 반복되면 기억력이나 집중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견과류를 고를 때는 반드시 무염, 무가공이라는 기준을 먼저 보셔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보이는 문제가 한 번에 너무 많이 먹는 습관입니다. 견과류는 몸에 좋다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봉지를 열면 끝까지 먹어버리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하네요. 하지만 견과류는 소량으로도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열량과 지방이 과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혈당이 미묘하게 흔들리고 뇌에서는 에너지 과부하와 피로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오후나 저녁에 이런 식으로 드시면 머리가 멍해지거나 졸림이 심해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다고 하네요. 시간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침이나 낮에 드시는 견과류와 밤에 드시는 견과류는 뇌에 주는 영향이 다르다고 합니다. 밤에는 몸이 쉬는 모드로 들어가면서 뇌도 회복을 준비하는데 이때 견과류를 드시면 소화와 대사 과정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뇌가 쉬지 못하게 된다고 하네요. 특히 취침 직전에 견과류를 간식처럼 드시는 습관은 깊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고 그 결과 뇌 노폐물 청소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과류는 밤 늦게보다는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드시는 게 훨씬 낫다고 하네요. 공복에 견과류를 드시는 습관도 조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견과류부터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경우 지방과 열량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혈당과 인슐린 반응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변화에 뇌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공복보다는 식사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드시는 게 뇌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약과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드신 직후에 견과류를 함께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높아서 약물 흡수나 대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특히 잣이나 지방 밀도가 높은 견과류를 약 복용 직후에 드시는 건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약을 드신 뒤에는 최소한 시간 간격을 두는 게 안전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면 뇌에 부담을 주는 견과류 습관들은 대부분 무심코 굳어진 생활 패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얼마나, 어떤 형태로 먹느냐가 뇌 건강에서는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든다고 하네요. 견과류를 먹는 습관을 한번 점검해보고 가공된 제품은 줄이고 양을 정해서 낮 시간대에 드시는 것만으로도 뇌피로가 확 줄었다고 느끼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견과류가 뇌에 도움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는 결국 선택보다 습관에서 갈린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견과류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나면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느끼신다고 하네요. 결국 중요한 건 완벽한 음식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뇌가 덜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60세 이후 뇌 건강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건 한 번에 많이 바꾸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하나씩 바꾸는 습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견과류 섭취의 첫 번째 원칙은 하루에 하나만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섞어서 먹어야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노년기 뇌에는 이것저것 한꺼번에 들어오는 자극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호두, 내일은 아몬드,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종류만 정해서 소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안정적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뇌 염증과 혈당 변동을 동시에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양보다 빈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견과류는 많이 먹어서 효과를 보는 음식이 아니라 적은 양을 꾸준히 먹을 때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 너트는 하루 한 알, 호두는 반쪽 기준으로 한 줌, 아몬드는 한 작은 손, 피스타치오는 20알 안팎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네요. 이 기준을 넘기지 않는 것만으로도 뇌 피로와 멍한 느낌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시간대입니다. 견과류는 가능하면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드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이 시간대에는 몸과 뇌가 활동 모드에 있어서 지방과 에너지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저녁 늦게나 잠들기 직전에 드시는 습관은 뇌 회복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특히 수면이 얕아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변화만으로도 차이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네 번째는 형태입니다. 반드시 무염, 무가공 제품을 기본으로 하셔야 합니다. 맛을 위해 소금이나 설탕, 기름이 더해진 견과류는 뇌 건강을 위해 먹는 목적과 완전히 어긋날 수 있다고 하네요. 견과류는 맛있는 간식이 아니라 뇌를 위한 보조 식재료라는 인식으로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완벽하게 지키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입니다. 하루 빠졌다고 한 번 많이 먹었다고 해서 모든 게 무너지는 건 아니라고 하네요. 중요한 건 내일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하루에 하나라도 뇌가 좋아하는 선택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 이게 60세 이후 뇌 건강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질환이 있거나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담당 의료진과 한 번쯤 상의해 보시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